1989년 대구. 31살 박정희.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경영 악화로 사업에 실패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에는 김밥을 싸서 시장에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한 달에 쥐꼬리만한 돈. 빚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우리를 다찌라고 불렀지. 그 시절 우리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었지. 그들은 바로 지금의 너희 할머니거나 엄마거나 또는 너희 언니이거나 누나야.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거나.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신청해.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꼭 안아줘. 큰아들은 중학생, 작은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은커녕 급식비도 밀렸습니다. 아이들은 반 친구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 명단에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술주정과 폭력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자책과 분노를 아내에게 쏟아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일본 가볼 생각 없어요? 내 동서가 작년에 갔는데 석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벌어왔대요. 1,000만 원을 무슨 일을 하길래요? 그게 술집이긴 한데 오사카 쪽이래요. 거기 파친코홀에서 일하면서 저녁엔 클럽도 나간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굴러다닌대요. 오사카. 1989년 당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그곳에는 수천 개의 파친코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쇠구슬이 기계에서 나오는 도박. 오사카의 파친코 산업은 대부분 제1교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왔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근처 클럽에서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은 번다는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만 몇 달만 일본 가서 일하고 올까 해. 그래야 빚도 갚을 것 같아. 일본! 너 같은 나이 먹은 여자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웃기지 마! 일본 간다는 여자들 뭐 하는지 모르는 줄 알아? 다 몸팔러 가는 거야! 정희는 처음에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31살의 두 아이 엄마가 일본 술집에 간다는 것. 그것은 가족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야, 너네 집 완전 거지지. 급식비도 못 냈다며.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리대금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시행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0만 원 안 갚으면 이거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갑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정희는 브로커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습니다. 박 사장이라 불리는 제1교포 2세. 그는 오사카와 한국을 오가며 수십 명의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31. 솔직히 젊진 않잖아요. 근데 오사카는 도쿄랑 달라요. 거기는 나이 든 여자들도 일 많아요. 특히 파친코 홀은 나이 상관없어요.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게 가능해요? 파친코 홀 서빙으로 한 달 100만 원. 저녁 클럽에서 150만 원. 팁까지 합치면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손님들 테이블 청소하다 보면 잔돈 엄청 나와요. 그거 모으면 한 달에 추가로 50만 원은 더 벌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파친코에서 따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일본 아줌마들 보면 파친코로 한 달에 수백만 엔씩 따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파친코요. 물론이죠. 쉬워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도박이니까 잃을 수도 있죠. 딴 돈으로만 하면 돼요. 절대 번 돈 넣으면 안 되고. 그것이 첫 번째 독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의도적으로 파친코의 위험성을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이 파친코에 중독될수록 더 오래 일본에 머물렀고 그럴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니시나리구에 있는 파친코홀 다이에. 거기 한국 아줌마들 많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시나리구가 오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파친코 홀들이 수많은 인생을 파괴했다는 것을. 정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일본에서 식당 일 좀 하고 올게. 금방 돌아올게. 아이들은 엄마를 믿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석 달 후면 와.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듣고 동생 잘 돌봐야 돼. 그날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3년이 걸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오사카 간사이 공항. 정희를 맞이한 것은 박 사장의 동생, 일본에서 파친코 장을 운영하는 박전무였습니다. 박정희 씨, 나 따라와요. 짐은 그것뿐이에요. 네. 이게 다예요. 니시나리구. 오사카역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도박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오사카예요? 여기가 당신 일할 곳이에요. 파친코 다이에이. 24시간 영업하는 도박장. 1층에는 파친코 기계 500대, 2층에는 슬롯머신 300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5명의 한국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빚을 갚으러, 가족을 살리러, 꿈을 이루러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죠? 나 이명숙이에요. 작년에 왔어요. 여기 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손님 테이블 청소하고 음료 갖다 주고 담배 잿더리 갈아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일은 괜찮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파친코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온 한국 여자들 수십 명 봤는데 파친코 시작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진짜로요. 네, 안 해요. 저 돈 벌러 온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약속은 단 2주 만에 깨지게 됩니다. 파친코 홀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기계음은 하루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는 숨을 막았고 손님들은 짜증과 분노를 직원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물 좀 가져와. 빨리. 하이. 스미마생. 뭐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년아. 정희는 매일 사과했습니다. 일본어도 서툴고 일도 서툴렀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리는 퉁퉁 붓고 귀는 멍했습니다. 밤 8시. 정희는 파친코 홀 근무가 끝나면 근처 클럽 나나로 갔습니다. 거기서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의 손을 못 부리쳤습니다. 이것만 참으면 돼. 한 달 후 정희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파친코 홀 100만 원, 클럽 150만 원, 팁 50만 원, 총 300만 원. 그녀는 그중 250만 원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여보, 돈 보냈어요. 250만 원. 빚부터 갚아요. 겨우 그것밖에 못 벌었어. 석 달에 1,000만 원 번다며.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일본인들은 파친코 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터졌다. 3만엔. 3만 엔. 한국 돈으로 30만 원. 단 10분 만에 딴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겠다면. 언니,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혹시 파친코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언니, 나 여기 온 여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 나는 안 해. 나는 다르다고 해요. 근데 한번 시작하면 끝이에요. 진짜 끝이라고요. 하지만 악마는 이미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만약 따면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 수 있어. 어느 날, 정희는 처음으로 그 선을 넘었습니다. 딱 1만 엔만. 잃으면 그만하고. 파친코는 단순했습니다. 구슬을 넣고 레버를 당기고 구슬이 특정 홀에 들어가면 당첨. 아,
안 되네. 벌써 이렇게 빨리? 일 만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 기계에서 당첨음이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당첨된 것입니다. 야타, 대박이다. 조금만 더 하면 나도.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파친코는 심리학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질 때쯤 옆 사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만 이것만 하고 끝. 하지만 악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그동안 모은 5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안 한다. 하지만 중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한국에 단 한 푼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박 전무에게 5만 엔을 빌렸습니다. 고리대금이었습니다. 파친코 했구먼. 내가 뭘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제가 다 갚을게요. 좋아요. 10만엔 빌려줄게요. 대신 한 달에 이자 10%. 그리고 못 갚으면 몸으로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후 박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빠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고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빚은 200만 엔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이자만 한 달에 20만 엔. 정희의 월급으로는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석 달에 1,000만 원 벌어온다고 해놓고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못 보냈습니다. 애들은 학원도 못 가고 한 번만 크겠다면 모든 게 해결돼. 그것이 중독자의 논리였습니다. 한 번만 크겠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지만 그 한 번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른 한국 여성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50만엔? 여기요. 대신 한 달 이자 20%. 못 갚으면 당신 신체로 갚는 거예요. 네.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그날 밤 정희는 50만 엔을 3시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기계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병원비는 명숙이 대신했습니다. 명숙은 정희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애들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딱 한 번만 크겠다면.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그날 밤 퇴원한 정희는 또다시 파친코 홀로 갔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그리고 그날 기적처럼 정희는 당첨되었습니다. 됐어. 50만 엔.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지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거였어. 조금만 더 하면. 정희는 그 50만 엔으로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파친코를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더 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애들한테 미안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대. 진짜야?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숙아,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 끊어. 제발. 언니, 진심이에요? 정말 끊을 거예요? 응. 나 이제 진짜 끊을래.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명숙은 정희를 데리고 오사카의 한인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한국 여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곳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도 거짓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는 엄마였어요.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걸 애들을 잊었어요. 돈, 파친코, 그것만 생각했어요.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그 모임에 갔습니다. 파친코 홀 앞을 지나갈 때는 명숙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에서 돈을 멀리했습니다. 월급은 명숙에게 맡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파친코 기계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버텼습니다. 오늘도 하루 버텼어요. 내일도 버틸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파친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파친코를 끊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반. 정희가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보낸 돈은 총 3천만 원. 당초 목표했던 1억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언니, 한국 가서도 절대 파친코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도 도박은 많아요. 조심하세요. 네. 다시는 안 해요. 1991년 8월 15일. 광복절. 정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은 컸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지민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2026년 오늘. 박정희는 대구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합니다. 아들은 회사원, 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직도 가끔 파친코 소리를 꿈에서 듣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진짜로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오사카로 간 한국 여성은 약 2만 명. 그중 30% 이상이 파친코 중독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파친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은 여성, 야쿠자에게 팔려간 여성, 정신병원에 갇힌 여성들. 오늘도 오사카의 파친코 홀은 영업 중입니다. 황금빛 조명 아래 누군가의 인생이 구슬처럼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다찌들,
그리고 도박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파칭코 중독 및 도박 중독 상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다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었습니다.